68세 시장 상인의 한마디 웃음도 눈물도 결국 돈에서 시작됐다. 시장에서 평생을 보낸 한 68세 상인이 이런 말을 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 웃음도 눈물도 결국 돈에서 시작되더라. 처음 들으면 씁쓸하다. 너무 현실적이라서, 너무 솔직해서.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면 더 그렇다. 젊을 때는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꿈, 열정, 관계, 도전. 다 중요하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삶의 안정감과 선택권은 결국 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은퇴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아직 시간 많아. 나중에 준비해도 되지. 어차피 큰돈 모으긴 힘들어. 그런데 시장 상인의 말처럼 웃을 일이 많아질지, 울 일이 많아질지는 생각보다 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꼭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준비된 노후와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는 이야기다. 1. 은퇴 이후의 삶은 시간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좌우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다.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사라지고 대신 연금이나 저축에서 생활비를 꺼내 써야 한다. 이때 중요한 건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이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모았다고 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불안해진다. 반대로 자산이 많지 않아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소한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면 마음이 훨씬 안정된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에 더 좌우된다. 시장 상인들이 은퇴 후에도 가게를 완전히 접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끊기는 게 두려워서다.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례 1. 준비된 은퇴, 선택이 있는 삶. 첫 번째 사례는 65세에 은퇴한 김 씨 이야기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40대부터 개인연금을 조금씩 넣었다. 큰 금액은 아니었다. 월 30만 원, 50만 원 정도였다. 대신 꾸준했다. 은퇴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치니 매달 약 180만 원 정도가 나온다. 이 돈으로 호화롭게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생활비의 기본은 해결된다. 그래서 김 씨는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간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본 생활이 안정되니 마음이 편한 것이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한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최소한이 준비돼 있으니까 사람이 여유가 생기더라.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여유다. 선택권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다. 3. 사례 2. 준비가 늦어 불안해진 은퇴. 두 번째 사례는 70세의 박 씨다. 자영업을 오래 했지만 노후 준비는 거의 못했다. 가게 운영이 바빴고 벌면 쓰는 구조였다. 은퇴 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다시 작은 일을 시작했다. 몸이 힘들어도 일을 해야 한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다. 병원에 가는 것도 고민이 된다. 이럴 때 사람은 쉽게 예민해지고 우울해진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한다. 젊을 때는 몰랐지. 돈이 없으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드는지.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안은 확실히 커진다. 은퇴 후에는 특히 그렇다. 수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사례 3. 늦게 시작해도 달라진 노후. 세 번째 사례는 58세에 준비를 시작한 이 씨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시작했다. 지출을 정리하고 소액이라도 연금을 넣고 주택연금도 검토했다. 은퇴 후에는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며 생활비 구조를 만들었다. 완벽한 준비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구조가 생겼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한다. 늦었지만 시작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제일 불안했어.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현실적인 준비다. 5. 돈은 목적이 아니라 자유의 도구다. 시장 상인의 말처럼 웃음과 눈물이 돈에서 시작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주는 안정과 선택권이다. 은퇴 후 삶에서 돈은 사치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유의 도구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자유.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자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자유. 일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할 자유.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느 정도의 경제적 준비에서 나온다. 6.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 거창한 준비가 아니어도 된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현금 흐름 구조 만들기.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액투자, 파트타임 등 매달 들어오는 돈의 구조를 만든다. 지출 구조 점검하기.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얼마 쓰느냐다. 지출을 줄이면 필요한 자금도 줄어든다. 늦어도 시작하기. 50대, 60대라도 늦지 않았다. 작은 금액이라도 준비를 시작하면 심리적 안정이 달라진다. 마무리. 68세 시장 상인의 말은 냉정하지만 현실적이다. 웃음도 눈물도 결국 돈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준비된 돈은 웃을 일을 늘리고 준비되지 않은 돈은 울 일을 만든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 시작을 불안으로 채울지 여유로 채울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은 피하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은퇴 준비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면 은퇴 후 어느 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마음 편히 웃을 수는 있네. 앞에서 웃음도 눈물도 결국 돈에서 시작됐다는 시장 상인의 말을 통해 은퇴 준비의 현실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내용은 하나다. 왜 사람은 은퇴 이후 돈 문제에 더 민감해지고 왜 준비 여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이건 단순한 체감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심리학, 뇌과학, 노년학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다. 1. 은퇴 후 불안이 커지는 이유.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상태를 좋아한다. 언제 얼마가 들어오고 언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때 안정감을 느낀다. 직장 생활이 편해서가 아니라 월급이라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이 구조가 무너진다. 매달 고정 수입이 사라지고 의료비는 늘어나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이때 뇌는 불확실성을 크게 느낀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실제로 돈이 부족할 때보다 앞으로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를 재정적 불확실성 스트레스라고 한다. 재미있는 건 자산이 많아도 현금 흐름이 불안정하면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반대로 자산이 많지 않아도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낮아진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예측 가능한 수입 구조다. 2. 돈과 행복의 관계. 일정 수준 이후보다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 경제학과 심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돈과 행복의 관계를 연구해왔다.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이렇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돈이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 그 이후에는 돈보다 건강, 관계, 의미가 더 중요해진다. 문제는 은퇴 이후에는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즉, 기본 생활이 흔들리면 행복의 다른 요소들이 작동하기 어려워진다. 노년학 연구를 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안정적인 소득, 건강, 사회적 관계.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다. 돈이 있어야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사회활동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불안이 크면 외출이 줄고 사람을 덜 만나고 건강관리도 미뤄진다. 결국 경제적 안정은 노후 삶의 기반이 된다. 3. 나이가 들수록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해진다. 행동경제학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본다. 젊을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벌 수 있다는 생각이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다르다. 수입 회복이 어렵고 일할 기회가 줄고 건강 변수까지 생긴다. 그래서 같은 10만 원이라도 젊을 때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 이걸 손실 회피 강화라고 한다. 은퇴 후에 지출에 예민해지고 불안이 커지는 이유다. 이때 일정한 현금 흐름이 있으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뇌에 안정 신호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금이 중요한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지속성이다. 4. 일하는 노인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 또 하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다. 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스스로 벌어 쓰는 돈이 있으면 자존감이 유지되고 사회적 연결이 유지되고 인지 기능 저하도 늦어진다. 실제로 노년기 뇌 건강 연구에서 경제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사람보다 소규모라도 이를 지속한 사람의 인지 기능 유지가 더 좋은 경우가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은 쓸모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더 건강해진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어떤 구조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설계다. 5. 오래 사는 시대의 계산법 평균이 아니라 최대를 봐야 한다. 과학적 관점에서 은퇴 준비가 더 중요해진 이유는 하나다.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60대에 은퇴하면 2030년을 더 사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퇴 후 25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매달 200만 원 생활비 연 2,400만 원, 25년이면 6억 원. 물론 연금과 자산이 있지만 중요한 건 기간이다. 은퇴 후 삶은 짧은 휴식기가 아니라 두 번째 인생에 가깝다. 그래서 준비 여부에 따라 체감 차이가 크게 난다. 특히 의료기술 발달로 오래 사는 대신 만성질환 관리, 간병 비용, 주거 문제 같은 변수가 늘어난다. 이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 6. 결국 핵심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구조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생각하면 막막해한다. 얼마를 모아야 하지?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거 아닌가? 하지만 연구와 사례를 종합해보면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지출이 통제 가능한가? 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가? 갑작스러운 비용에 대비가 있는가?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노후 불안은 크게 줄어든다. 시장 상인의 말처럼 돈이 모든 감정을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돈의 구조가 삶의 감정선을 바꾸는 건 사실이다. 준비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웃을 여유가 생기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지출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7.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 그래서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은퇴 후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완벽한 답이 없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숫자를 대략이라도 계산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작은 것부터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인간은 준비된 만큼만 불안을 느낀다. 아무것도 안 할 때 불안이 가장 크고 조금이라도 구조가 생기면 불안은 줄어든다. 마무리로 이어지는 흐름. 처음 시장 상인의 말로 돌아가 보자. 웃음도 눈물도 결국 돈에서 시작됐다. 이 말의 과학적 해석은 어쩌면 이렇다. 돈 자체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삶의 구조가 감정을 만든다. 은퇴 이후 삶은 생각보다 길다. 그리고 그 삶의 질은 준비의 크기보다 준비의 방향에 달려 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 못해도 괜찮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와 작은 구조라도 만들어 놓은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다른 표정을 짓게 한다. 어느 날 시장에서 혹은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큰 돈은 없지만 마음은 편하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충분히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결과일지도 모른다.